그래 씨 여기서 칼춤 한번 추자하고 이제 성화 형이랑 저랑 막 칼 들고 칼춤을 춘 거죠. 막 미친 듯이 춘 거죠. 안녕하세요, 바이퍼입니다. 오늘은 팟캐스트 3편, 이번에 또 블랙컴뱃 넘버 15에서 승리한 파이톤 선수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파이톤 선수가 게스트로 나왔으니까 한번 이 파이톤의 좀 격투 인생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토크를 해볼 거거든요. 아 그래요? 격투 인생까지. 격투 인생. 저는- 왜 파이터가 됐는지 한번. 그러니까 뭐 저는 어렸을 때 그 아기 때 미르코 크루캅이랑 효도르 경기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크로캅, 하이킥. 근데 그거 보고 선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동경을 했어요. 격투기 선수를.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세니까 막 경량급도 그렇고 나는 감히 격투기 선수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그냥 취미로 막 복싱도 배워보고 막 단증 따고 원래 경호원이나 군인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아, 근데 원래부터 좀 이 몸 쓰는 걸 좀 좋아하긴 예,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단증 운동을 많이 하다가 근데 이제 주먹이 운다를 고등학교 때 봤는데 아 이게 너무 막 종합격투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도전을 안 해보다가 근데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되고 이제 20살에 들어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막 그냥 저도 모르게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첫 스승님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장문으로 DM을 보냈어요. 페이스북 있잖아요. 첫 스승님이 누군데? 안태영 코치님이라고 예전에 주짓수 스페셜리스트라고 아, 그 주짓수. 권민석 선수 초살로 초 컸다고 네, 후보였는데 나왔던 그 예, 권민석 선수. 우승 후보였는데 그때 주짓수 스페셜리스트로 떴던 분이 제 스승님이었는데 이제 너 재능 있다고 너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그 용기를 주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20살 때 사비 MMA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처음 스승님한테 이제 추천을 받아서 네. 사비도 가게 됐다. 그쵸 그쵸. 도전을 처음 하게 된 거죠. 그 선수부 시작하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운동을 하고 데뷔전을 치는 거예요? 저는 좀 많이 꼬였어요. 처음에 이제 꼬였어? 왜 뭐가? 코로나에 군대에 이렇게 많이 꼬였고 그 시기가 처음에 이제 제가 20살 말에 들어가서 한 21살 제가 22살에 입대했나? 22살 입대한 것 같아요. 22살 7월에 입대를 했는데 그 전까지 세미프로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일부러 군대를 갔어요. 아 세미 프로까지 좀 어느 정도 네, 하고. 실력을 다져놓고 네, 맞아요, 일단 맞아요. 군대부터 처리를 하고 와야겠다. 일찍 갔다 와야 훨씬 유리하다 그치, 이래서가지고 그치. 그래서 군대를 갔다가 나왔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3년을 날린 거죠. 아, 아마추어 그러네. 시합도 다행히 군대 한 번 뛰고 코로나 기간 딱 한 번 뛰고 두 번을 뛴 거예요.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딱 두 번 아마추어를 뛴 건데 그렇게 돼도 저는 원래 프로 데뷔를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더 미뤄진 거죠. 아마추어 경기 뛰었을 때는 좀 어땠어? 다 이겼어? 선수부 들어가기 전에 그냥 MMA 안 배우고 순수 패기로 나갔을 때 아. 타격만 배웠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다 겁나 때리다 안 받아하고 이런 거 아시죠? 아, 그치. 타격은 잘하는데 예, 그래플링 맞아요. 못해서 막 네, 끝치는 맞아요. 그런 그렇게 경우. 두 번 졌었고 그거 빼고는 다 내리 다 이겼던 것 같아요. 한 번 빼고. 너 총 아마추어 얼마나 뛴 거야? 기억이 잘 안 되는데 한 9전에서 10전 정도 되는 것 구전에서? 같아요. 아, 그래도- 선수부 들어가서 한 번 빼고 다 이겼어요. 아, 9전에서 10전 정도 괜찮게 뛰었네. 네, 그때. 왜냐하면 이게 또 아마추어 많이 뛰는 게 좋잖아 사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마추어 경기 좀 많이 뛰어야 이제 또 프로 봤을 때 경쟁력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추어 10전 정도 뛰고 그러고 있다가 얼마 뒤에 데뷔를 한 거라고? 아니 그러고 데뷔를 못했죠.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WG 단체에서 이제 데뷔전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문제 나 그거 뭔지 알아. 나 봤거든. 근데 이제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막 좀 기사에도 막 사비 유망주 데뷔한다 이렇게 막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셔. 기사까지 나왔었어? 네, 기사도 해주시고 하셔서 잘 나갔네, 네, 저도 선배님. 그래서 조금 그 상대를 그냥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경기 들어갔을 때 뭐 레슬러라고 하는데 레슬링도 그다음 안 셌고 때리는데 그 표정에서 겁먹는 표정 있잖아요. 그 상대도 상대방 데뷔전이었죠? 이게? 아니야 상대방이 이전. 아 상대방이 이전. 근데 상대가 저한테 맞는데 표정이 약간 일그러 아시죠? 그 기세 꺾이는 거. 그치. 근데 느꼈는데 이제 제가 원래는 운영형 파이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데뷔전이니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나는 다르다. 화끈하게 좀 화끈하게 피니시 내고 싶고. 피니시를 내고 싶어서 그치. 원래는 되게 제가 슬로우 스타터인데 막 엄청 기세 있게 하니까 잘 되긴 되는데 제가 낭심을 맞춰버린 거죠. 로블로를 네. 네, 맞췄죠. 몇 그리고- 번을 맞췄죠. 두 번인데 솔직히 네. 이건 제가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네. 이제 보통 선수들은 니킥을 맞으면
뺨 클린치를 이렇게 붙거나 아니면 떨어지잖아요. 그쵸. 대부분 그런 파이터를 만나서 제가 낭심을 때려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분은 붙는 거예요, 레슬링 하려고. 오히려 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킥이 낭심에 들어갔던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반칙패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근데 사실 그런 패배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패배인 것 같아. 이거 존 존스도 그 패배를 안 그치, 치잖아요. 그치. 네. 이게 파이터마다 나는 이거 패배도 안 쳐 이런 게 있는데 파이톤 선수는 이 데뷔전을 패배도 안 치는 그런 거죠. 실력적으로 지진 않았으니까. 아니 근데 그 영상 보면은 솔직히 성빈이가 좀 많이 팼지. 그냥 팼죠. 그냥 패고 있었는데 근데 2번 했었다고 로블로드? 그러니까 원래 이게 3번이라고 된 건데 이게 그치, 2번을 카운팅은 세 번. 쳤는데 네. 세 번째는 제가 영상 판도까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어. 돌려서 제가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했냐면 무릎을 돌려서 쳤는데 이제 배를 들이대더라고요. 아. 근데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근데 이제 맞물려서 심판 측에서는 이제 네. 로블로 3회로 인정을 했고 네, 그렇죠. 바로 반칙패를 당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데뷔전이 좀 꼬여버린 네, 꼬였죠. 그런 케이스. 그러다가 이제 블랙 컴뱃에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블랙컴뱃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프로 전적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를 되게 얕보더라고요. 그치 솔직히 0승 1패 이렇게 있으면 네, 그렇죠. 차라리 0승 0패면 더 그죠. 상관이 없는데 0승 네. 1패 이렇게 있으면은 더 병신 보듯이 봐요 사람들이. 그리고 형님도 아시다시피 어쨌든 아마추어 전적이 아무리 전적이 좋아도 안 치잖아요, 애초에.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운동하는 사람들은 쳐줘. 네. 근데 대중들은 그걸 몰라. 그리고 그래서 나갔는데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형들은 저를 아니까 제가 그치. 전적에 비해 못하지 않는다는 거를. 근데 그래서 그때 오디션 때 다 저보다 전적 많았는데 제가 다 이겼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냥 그거 때문에라도 뭐 어쨌든 뭐 우승했으면 됐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오디션 나왔을 때 얘기를 좀 해보면은 네. 폐교에 오디션 나와가지고 파이톤이 보여준 이미지가 네. 살짝 중이병이다 그죠. 이런 여론이 좀 많았거든. 그쵸. 그래서 악플도 좀 많이 받았었고. 네. 근데 그런 이미지가 어쩌다가 형성이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중이병은 아닐 거 아니야. 형님 저 아시잖아요, 성격. 그치. 선수들 치고 되게 엄청 순하잖아요. 엄청 순하다 못해 이게 좀 그 순한 강도가 너무 딥해요 성빈이가. 이게 너무 네. 딥해. 그래서 처음에 블랙컴뱃 촬영할 때 아시잖아요. 그때는 한창 떠오르기 전이니까 빌런도 필요하고 하는데 이제 그치. 거기에다 선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방송 터질 것 같은데라는 소리 이제 뒤에서 들었었어요. 누가 하는 그러니까 거야? 그 관계자들끼리 얘기하는데 큰일 이건 났다. 촬영 좀 캐릭터 있는 잘못되고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지금 약간 꼬일 것 같다라는 걸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뒤에서. 그래가지고 막 엄청 부담되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방송 망하면 안 되는데 나 첫 기회인데 뭔가 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리고 이제 블랙컴뱃 측에서도 시키는 건 아닌데 이거 분명 강렬한 캐릭터가 나와줘야 된다. 살짝 팬들은 이거 연기인 거 아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하길래 이제 욕도 안 하는데 그래. 그리고 또 부탁도 하셨었어요. 저한테 한번 해달라 파이톤 선수 괜찮을 것 같은데 이기고 지금 있는데 또 지금 계속 보여주고 이기고 있는데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캐릭터를 보여줘야 된다. 얘기하셔가지고 그래 씨 여기서 칼춤 한번 추자고 이제 성화 형이랑 저랑 막 칼춤을 춘 거죠 막 미친 듯이 춘 거죠. 근데 이제 안 하던 욕을 하니까 그치. 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착한데 이제 안 하던 짓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제 3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네. 저 새끼들 왜 저래 살짝 이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인지도가 많이 올라온 것도 있긴 해서 그때 당시 좀 인지도 올라왔던 게 느껴졌었어? 그냥 정도가 아니라 엄청 느껴졌죠. 엄청 제가 어떤 식으로? 그 어느 정도였냐면 그 해조광이랑 타이틀전하고 이기고 나서 있잖아요. 저희 동네 이제 번화가를 가면 제가 그 당일 날에만 사진을 11번을 찍었어요. 동네에서. 네, 그렇게 11번 찍고 막 술집에서 술값 계산해주고 막 이런 경우도 생기고. 진짜 너 네. 술값도 막 계산해 네, 진짜로. 팬분들이. 네, 좀 그게 여러 번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폐교의 오디션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블랙컴뱃에서 이제 치렀던 데뷔전 얘기 한번 해보자고. 네. 해적왕이랑 이제 타이틀전 두고 붙었었잖아. 네. 그때 해적왕이랑 붙었을 때 본인이 이길 걸 좀 알고 있었어? 네, 다 알고 있었고, 대신 좀 당황한 건 하나 있었어요. 맷집이 너무 좋아서. 아니요? 그러면? 생각보다 존나 센 빠따. 빠따가 좀 셌어? 빠따 세요. 빠따가 셌어.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통산 해주광경이 주먹 제일 세요. 지금 빅마우스 전까지 포함을 해서. 네, 포함해서. 그 해조광경 주먹이 제일 세요. 그래서 내가 맞고 KO가 됐나? 아니 저는 제가 느꼈잖아요. 그 빅마우스 형님도 주먹이 엄청 셌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대 얹혀도 묵직한데
대신 이제 당연히 뭐 디테일적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당연히 빅마우스 형이 훨씬 위인데 그렇지. 대신 이제 한 방 단타 파워로 그냥 봤을 때는 순수 파워만 진짜 딱 왔을 때는 뻑 이런 느낌 맞아요. 약간 날카롭진 않은데 한 마로 내려 찍는 주먹 치는 스타일 있잖아요. 아니 근데 나는 아직까지 모르긴 하겠어. 난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해조광 형이 그래요. 아. 제가 정신 있는 상태로 맞았었잖아요. 엄청 묵직했고 제가 지금까지 맞았던 것 중에 제일 묵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챔피언이 됐었는데 네. 그 뒤에 이제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오지. 아 인대 끊어져가지고. 이게 부상이 갑자기 또 생겨가지고 원래 김 관장님이랑 네. 타이틀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 경기가 취소가 되고 좀 부상을 1년 넘게 마가 꼈던 것 같아요. 그때 그치.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통계도 그렇고 저희 선수 보면은 25살 딱 넘어갈 때쯤 되면 애들이 아직도 20살인 줄 알고 운동 무식하게 하고 막 감량 막 해도 안 다치잖아요. 아시죠? 막 몸이 막 어리니까. 나도 그러긴 했어. 근데 처음엔 커리어 초반에. 근데 그 25, 6쯤 되면 몸도 마모되고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다치잖아요. 그래서 정신력으로 하다 탁 끊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해조광장 끝나고 욕심이 나가지고 일주일도 안 되는데 그냥 바로 운동을 나갔어요. 시합 끝나고 다음 주에 바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틀도 안 된 거죠. 이게 좀 신인 파이터들이 겪는 시행착오 중 하나인 것 같아.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봤어 나도. 그때 수분컷 하고 나면 인대가 건조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쪄도 그치. 몸도 안 좋고 많이 맞고. 근데 그때 니킥도 엄청 차서 부어 있었거든요. 너 무릎 부었었어? 예. 형은 엘보우 부었었거든. 엘보우 찍다가. 근데 부어 있는 상태 운동을 나갔는데 운동을 하다 테이크다운 방어를 하고 혼자 저 혼자 돌았거든요. 근데 다칠 게 아니잖아요. 그게 돌다가 터진 거예요. 내 칩이. 그러니까 하면 안 됐던 상황인데 2주를 쉬었어야 되는데 일주일에서. 쉬긴 해야지. 그때 터져서 재활까지 해서 진짜 한 10개월 걸렸거든요. 거의 9개월에서. 근데 그러고 이제 그래도 좀 감량하는 것도 형 아시죠? 처음 하면 감량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무식하게 빼잖아요. 그치. 내가 그러다가 네. 실패를 2번을 했지.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시행착오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김관장 형이랑 다시 잡히고 감량을 이번에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엄청 급하게 뺐단 말이에요. 근데 먹는 것도 조금 먹고 운동량은 많아지고 원래 적당히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발가락에 분쇄골절이 난 거예요. 앞차기 차다가. 처음에는 무릎, 그 다음엔 발가락. 예, 그렇게 해서 1년을 날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알았고 시합 끝나고 나서 내가 아무리 운동 욕심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쉬어야 되는 걸 알았죠. 그 경험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부상 지속되다가 다시 얼굴을 비췄던 게 신세계 오디션 때 절대 고수로 나왔었는데 네. 그때 나왔던 참가자들 무자비에게 좀 많이 팼던 장면이 나왔거든. 이것도 프로파이트의 위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마추어라고 살살하고 봐주시면은 지는 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김 관장님은 스무스하게 제압하시던데? 그 지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김 관장령이 그러니까 당연히 세긴 했는데 엮여 있었더라고요. 김 관장령이나 친한 관장님의 제자였거나 아니면은 운동을 몇 번 해본 사람들이랑 스파링 걸린 거예요, 김 관장 형이. 진짜? 그리고 이제 언더독 형이랑 제가 앞에서 뒤지게 패니까 성재 형이 또 F잖아요. 그치.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세게 때리긴 하는데 막 조져놓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많이 맞아서 애들이 눈이 다 보면 막 초식동물이 돼 있어요. 3라운드쯤 되면. 근데 그때 갑자기 김관장형 만나면 멘탈 터지잖아요. 그치. 김관장형이 당연히 압도는 하는데 웰라운드 쪽 그러니까 눌러놓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더라고요. 좀 관원들 지도 스파링 하는 네, 느낌으로 제압을 그런 하는 느낌으로 일부러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때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너도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중간이었잖아요. 두 번째나 첫 번째로 들어갔잖아요. 저도 세 번째로 들어갔으면은 뭐 그렇게라도 하겠는데. 순서가 잘못됐다. 네,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순서가 항상 앞순서였어가지고 네. 처음에 조지는. 그리고 애들이 역할을 눈이 담당했다. 이글이글 끌어요. 첫 번째, 두 번째쯤 되면 널 죽여버리겠다 이게 있단 아.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살살해요 그거를. 아유 잘하는 사람들은 수영이 형 같은 경우는 그런 애들 만나고 살살 하던데. 아 근데 그때 저도 보여줘야겠다 생각했었죠. 왜냐면 본인이 1년 만에 좀 돌아왔고 의욕이 말도 앞서서. 많이 나오는데 어. 근데 여기서 내가 족밥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약간 좀 한 것도 있었죠. 그래? 근데 그거 보면서 또 형이 느꼈던 게 이제 팀이 사비 MMA잖아. 네. 사비 MMA 선수들이 이제 스파링 세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데 진짜 오해예요. 오해야? 네. 이게 저희 팀 훈련한 거 보면은 그때 제가 연달아 2번 다친 거 때문에 막 세게 하는 줄 알더라고요. 또 사비 MMA 선수들이 이제 부상이 많고 미디어에 나왔을 때 좀 세게 춘 이미지가 있어 이거는. 네 맞아요. 그건 그때 알지, 말이 나도. 나왔죠. 근데 그거 보시면 합동훈련 오는 팀들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저희가 세게 했으면 안 오죠 합동훈련.
그 세게 하는 사람이 뭐 누군지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 감독님이 많이 컨트롤 하셔가지고 안 된다, 세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실력적으로 발전이 없다, 세게 할 땐 세게 하지만은 세게 하는 날 아니면은 기술 교류 느낌으로 너도 약간 좀 기술 향상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엄청 살살하고. 그러니까 전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게 그 저랑 훈련해 본 사람들한테 파이톤 스파링 세게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세게 한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이제 파이톤 본인은 이제 세게 충이 아니지만 전 제가 자부해요. 세게 하는 날이면 세게 하는데 그 날이 정해진 게 아니면 진짜 살살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비 MMA에 다른 분들은 세게 충이 많다? 아니 많지 않아요. 진짜 다 대부분 진짜 다 살살해요. 아 이거는 좀 오해가 오해. 크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언더독 선수들 파이톤이 이긴다고?